미국에서 시작된 AI 버블론,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전자닉스 매도, 또 조선 방산 원전이 쉬어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 이 수급이 코스닥으로 고스란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잘 캐치해서 내일장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아주 시원하게 시세를 내줘서 바이오 러버로서는 좀 흐뭇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네. 김민성 전문가의 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좀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의 수급이 쏠리면서 코스닥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신 분들은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의 테마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또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좀 안심하고 좀 하루를 보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여기에 대한 유동성은 코스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시장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바이오의 효과인가요? 그 후광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리뷰를 차근차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신고가 썼다가 하락으로 돌아서서 끝이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네. 딱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황제주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이제 한번 마지막 목표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번에 거기를 딱 달성하고 약간 돌파하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다들 차트만 보셔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지지면 그만큼 좀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오늘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매도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차 목표가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이제 만족하고 나서 이제는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으로 추가 목표가 없이 매도에 대한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포토에서 순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 수익 실현하겠다라고 오늘 리뷰를 도와주셨고요. 오름 테라퓨틱이 또 신고가 달성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고점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항상 위험 신호로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올 때가 엑시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만한 구간까지는 아니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을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엑시트 구간 아니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5차 목표가 6만 원 지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가 라인은 43,000원대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는 날에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내일장을 준비해 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접근할까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준비한 키워드가 약간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저에 대한 기준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바이오 러버라는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일편단심이 드디어 시장에서 통했습니다. 오늘은 그 바이오 안에서 테마를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바이오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도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만율이 줄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GLP-1에 대한 이 약품이 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GLP-1을 기반을 한 이 약품 자체는 굉장히 충성 고객이 많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경쟁은 지금보다도 더 커다란 경쟁이 이어질 거라는 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고비 마운저를 넘어서는 먹는 비만약, 이제 먹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과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먹는 비만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 악재가 될 수가 있지만 이제 새롭게 개발하는 기업에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패권을 누가 가져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테마,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인 기술력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이 정말 기대되는 바이오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점으로 또 뭘 봐야 될까요? 네, 장점은 이미 잘 팔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 팔릴 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30년도까지 180조에 대한 시장까지도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산업이라는 거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커다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의 기술 경쟁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만큼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룸 그리고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LP-1이라는 성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의미가 그만큼 안정적이고 효과를 증명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GLP-1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약물을 만든다는 거는 효능만 좋다라고 하면은 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LP-1에서 기술력만 잘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게임 체인저, 블록버스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이미 시장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 도전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커다란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빠르게 많이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누군가는 실패를 하면서 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기술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기술에 대한 선도를 하고 있는 거는 노보노디스크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먼저 수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번 기업들은 이걸 기반으로 넥스트 다음 버전을 계속 만들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미지수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갑작스럽게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열된 기술 경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로섬 게임, 치킨 게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하게 승자 독식 구조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기준, 나머지 이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매출이 좀 더 급감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걱정할 구간은 아니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나온다는 점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바이오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좀 크게 모멘텀이 부각이 되지 않고 있지만 네. 전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는 줄기세포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솔직히 몇 개가 안 되는데 이슈로는 뭘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 줄기세포를 정부에서 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정부에서 줄기세포 치료 규제를 완화하면서 첨단 재생 의료 산업을 활성화를 목표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줄기세포 산업은 한국에서도 좀 더 빠른 발전을 할 수가 있고 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관절염 줄기세포를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희귀암 같은 이제 희귀 질병만 지금 줄기세포로 일부 치료가 가능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도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도 가능해진다라고 하면은 수익화라든지 데이터를 빠르게 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지금부터는 줄기세포 관련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장점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커다란 장점은 제가 앞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줄기세포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치료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치료제고 아직 명확하게 상용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계속 모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임상 데이터를 돈을 벌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메리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먼저 많이 보여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규제가 한국은 많이 좀 타이트합니다. 근데 이 타이트한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매출까지도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퍼포먼스가 좀 빠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분들이 유념해서 봐야 할 단점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단점은 줄기세포 연구라는 게 진짜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상용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만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직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승인, 한정 승인, 그리고 긴급 승인 정도로 상용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만큼 이제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세론이 아주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차트 위치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는 미리미리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점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균일한 품질로 대량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줄기세포 하나를 이제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생각보다도 빠르게 막 엄청난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으로 먼저 기대감 선반영이 만들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적용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도 지금의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러버의 두 가지 테마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핫한 비만 치료제 쪽이냐 아니면 시장 안에서 덜 관심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냐 이 싸움이 될 텐데 어떤 테마를 선택하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곳이냐, 네. 완전히 혁신으로 할 것이냐, 약간 이거에 대한 선택인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은 저는 완전하게 안전한 비만 치료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핫한 트렌드인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종목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네, 비만 치료제에서 유명한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종목을 현재 기점으로 좀 선택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알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D&D 파마텍을 먼저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한미약품도 비만 치료제 대장주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에페글레나티드라는 이제 이번 비만 치료제 약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드디어 국산화의 비만 치료제가 성공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한미약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30%에 대한 체중 감량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약품보다는 구토라든지 오신 같은 이상 사례가 좀 덜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는 게 이게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덜해지고 살이 빠지는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미약품이 개발하는 이 약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적어도 국내에서만큼은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HM17321이라는 물질이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전임상 단계로 개발하고 있지만 근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근육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약물까지도 미래 가치에 대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첫 번째 기대감 그리고 그 이후에 혁신적인 물질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였네요. 맞습니다. 지금 KRX 정규장 기준으로 보면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요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새로운 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룸이 남아있기 때문에 넥스트 트레이드로 현재가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는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48만 9천 원 찍었는데 그 이상으로 1차 목표가는 50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38만 5천 원 라인, 박스는 하단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이버 밴드로 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의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정말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에 대해서 바이오 정확히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